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페이스북 활용하기 5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요, 친구의 뉴스피드에서 그 다음 컨텐츠를 보고 내가 좋아요나 댓글 달기와 같은 반응형 활동을 해보셨습니다. 혹시 하루 지났는데 친구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네, 우리가 서로 소통하다 보면은 만나는 약속을 잡기도 하고 또는 맛집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SNS의 재미이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배워보실 거냐면요. 댓글 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친구를 언급한 댓글을 달아보실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너무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럼 친구한테 같이 가자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때 친구를 언급해서 댓글 다실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따로 댓글 그 해당 창을 보내지 않아도 친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아하시는 동영상이 있다면 저장 후에 다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컬렉션입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영상 같은 거 모아놨다가 심심할 때마다 쉽게 찾으러 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컬렉션 배우기도 꼭 해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컨텐츠들을 충분히 보셨으니까 드디어 나도 나만의 컨텐츠를 넣어 보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게시글 쓰기입니다. 오늘은 가장 간단한 텍스트 게시글을 써보실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을 켜주세요.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페이스북 5일차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홈화면에 미리 꺼내놓은 페이스북 앱 아이콘을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때 항상 처음 상태는 홈 메뉴이십니다. 나의 생각이나 또는 오늘의 상태를 직접 게시하실 수 있는 게시글. 밑으로는 내 친구들의 소식이나 또는 콘텐츠가 올라오는 뉴스피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랑 이제 페이스북을 설치하신 지 5일차가 되셨는데요. 친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십니다. 홈 메뉴의 오른편 사람 보이시죠? 자, 친구 메뉴를 터치하셨을 때 우리 기존에 내가 찾아서 친구 추가를 하신 분들 말고요. 새로운 친구가 나에게 친구 요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제가 주의사항 알려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수락을 해주셔야겠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면서 그 다음 이름이 외국인인 경우 또 사진을 보셨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친구 요청을 했다면 우리가 100% 무조건 받아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나에게 친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피싱을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친구 관계를 맺고 그 다음 조금 친해진 다음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처음 설명을 들으시면 나는 절대 SNS로 피싱, 즉 사기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2020년에도 지금 피싱을 당했다라고 인터넷 기사 올라온 걸 봤어요. 정작 막상 나한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친구 요청했을 때 무조건 수락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친구가 특히나 뭐 의사 가운을 입고 있다, 군인 배지를 걸고 있다, 이렇게 특정 신분을
사진을 계속 강조한다면요. 그것도 주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의사나 또는 군인이 친구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수많은 우리 SNS 그 사기 중에 그 수법이 꼭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친구 요청을 들어오셨다면은 해당 친구의 이름을 수락하시기 전에 눌러보세요. 그럼 그 친구의 프로필로 들어가게 되고요. 프로필 안에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게시물을 전부 확인하시는 겁니다. 믿을만한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페이스북을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친구들과 또 서로 댓글을 주고받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대부분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뭔가 사진들만 올라와 있다거나 불을 과시하는 사진만 배치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뭔가 수상하다 싶으시면요. 절대 수락 누르지 마시고 삭제를 누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삭제 버튼 저는 터치해서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주의할 친구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오늘도 역시나 댓글 달기 활동을 해보실 건데요. 이때 어제와는 다르게 친구를 언급해서 댓글을 달아보실 겁니다. 자, 친구 언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페이스북 활동을 하시다 보면 친구와 가고 싶은 장소나 또는 페북 친구에게 여기 놀러 가자 하고 싶은 콘텐츠가 올라옵니다. 좋은 맛집 또는 여행지. 이때 우리 어떻게 해당 소식을 보내시나요? 카카오톡으로 여기 가자 하고 링크를 보내실 건가요? 자, 페이스북에서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댓글을 다실 때 친구를 언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해당 컨텐츠가 친구에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친구가 터치 한 번으로 내가 보았던 맛집이나 내가 보았던 놀러 갈 만한 곳을 본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댓글로 친구 언급하기를 연습해 보실게요. 먼저 맛집을 찾아가 볼까요? 우리 맛집에 가셔서 해당 친구에게 여기 같이 가보자 라고 댓글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컨텐츠를 맛집 컨텐츠로 이동해 보시게요. 여기 보이시는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한번 터치. 그 다음 광주 맛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광주 맛집을 검색하겠습니다. 광주 맛집 검색이 끝나셨다면 우리는 오른쪽 하단에 돋보기 버튼을 터치할게요. 검색입니다. 이때 광주 맛집이라고 해서 페이지가 3개 보이실 거예요. 페이지는 개인 프로필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개인의 프로필은 5,000명만 친구할 수 있지만 페이지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 두시면 무제한입니다. 21만 명, 20만 명, 16만 명이 얼마든지 이 페이지를 좋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이때 광주 맛집 스탑이라는 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이 중에서도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 페이지입니다. 자, 광주 맛집 스탑을 한번 터치.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은요. 여기에 올라온 콘텐츠 하나하나가 전부 맛집 콘텐츠예요. 다양한 맛집들이 있으니까 친구에게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기 참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또 드릴게요. 위아래로 손가락을 드래그 하셔서 친구랑 가고 싶은 맛집 한 곳을 선정해 주세요. 자, 선정이라는 말은 저처럼 화면의 중앙에 띄워 놓아 달라라는 겁니다.
자, 맛집 선정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해당 맛집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좋아요 눌러 보실 건데 그 옆에 댓글 달기 활동도 해볼게요. 이때 그냥 댓글 달면 해당 광주 맛집이라는 컨텐츠 중에서 우리가 방금 골라놓은 이 식당 글에 댓글을 다시는 거고요. 친구분을 언급하시면 친구를 불러오시는 겁니다. 자, 댓글 달기를 터치 해주세요. 자, 댓글 달기를 누르시는 순간 저처럼 다른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올려놓은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이름이 무조건 2개가 보이실 거예요. 자, 위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들처럼 댓글을 달러온 사람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언급된 사람입니다. 여기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이 언급을 해보려고 맛집 컨텐츠로 들어와 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친구 언급해서 댓글을 달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댓글을 입력하세요 창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키패드가 올라오시죠? 이때 친구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냥 입력하지 마시고 특수 문자를 넣어 보실 겁니다. 키패드 중에서 특수 문자를 부르는 키패드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왼쪽 하단 특수 문자 터치하시고 그 다음 우리 골뱅이라고도 부르는 @ 있죠? 여기 보이시는 @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때 갑자기 내 친구 목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직접 친구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친구 목록들 중에서 내가 이 식당을 같이 가고 싶은 친구를 한 명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제 동생을 터치했더니 글자가 어떻게 바뀌셨나요? 맞습니다. 파란색 블럭이 씌워지셨어요. 이 상태는 친구를 언급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내용을 연이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자. 그럼 이때 이 언급의 효과는 뭐냐면 내가 따로 이 식당의 컨텐츠 있죠? 아까 사진이나 얼마나 맛있는지 동영상을 보내지 않아도 카톡으로 보내지 않아도 친구가 언급된 걸 보고 터치 한 번으로 해당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도 @ 꼭 입력하시고 페북 친구 이름 한 명 터치. 그 다음 옆으로는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죠? 여기 가자, 가족 모임 하자, 동창회는 여기서 하자. 이렇게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 되셨나요? 다 되셨다면 파란색 보내기 버튼을 터치할게요. 그러면 이때 방금 이 댓글을 단 제 이름을 위에, 그 다음 제가 언급한 제 동생의 이름은 아래, 옆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이 댓글을 언급된 사람은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이 선생님을 언급해서 댓글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메뉴가 없으세요. 그럼 제 거 메뉴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나를 언급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자, 알림을 들어가 볼게요. 뒤로 버튼 누르셔가지고 선생님들은 홈으로 오시고 저는 알림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림을 딱
누르셨을 때 일부러 제 동생에게 저를 언급해달라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저를 언급하면 이렇게 저의 페이스북 알림으로 박승준 님이 댓글에서 저를 언급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 당연히 여기를 터치해서 눌러보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당 컨텐츠로 바로 제가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맛집이나 여행 컨텐츠 밑에 댓글을 보시면요. 여기 좋아요, 여기 맛있어 보여요. 이런 해당 가게에 대한 내용보다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어디 가자, 누구에게 여기로 식당 가자 이렇게 언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댓글 종류 중에 언급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홈 메뉴 눌러가지고 자, 똑같이 저랑 메뉴를 만들어 주세요. 홈 터치입니다. 홈을 터치하시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영상 또는 컨텐츠를 저장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 글 참 좋다, 이 글 참 재미있다 또는 영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영상을 내가 따로 저장했다가 다시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장하기인데요. 이때 저장하실 때에는 뭐 갤러리나 내 핸드폰으로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나의 페이스북 안에 저장함이라는 장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저장할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음악 듣는 분들 많이 계셔서 음악 동영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돋보기 있죠? 여기 돋보기를 한번 터치하시고 그 다음 돋보기의 검색창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가수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송가인 가수를 적어볼게요. 꼭 저랑 같은 가수를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가수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 돋보기 검색 버튼을 터치할게요. 그럼 이때 프로필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들은 게시물을 보실 거나 또는 동영상 컨텐츠를 볼 겁니다. 자, 이때 동영상 컨텐츠가 조금 더 적합하겠네요. 우리 상단 카테고리 중에서 손가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입니다. 그러면 저처럼 카테고리가 한번 바뀌실 거고요. 이때 동영상 카테고리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검색한 가수의 수많은 메들리 또는 가요 이름들이 나오실 겁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계속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터치해서 들어가세요. 자, 아래쪽에 제목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 나는 이 노래를 좋아했다 하신다면 해당 노래를 터치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때 동영상이 재생되면서 노래를 들으실 수 있죠. 저는 일부러 유튜브에 업로드할 거니까 소리를 나지 않게 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는 소리가 나고 있으실 거예요. 이때 늘 이 영상을 찾기 위해서 검색하게 되면 상당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랑 저장을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싶을 때 그곳만 찾아가시면 되도록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동영상을 보고 계신 상태시라면
오른쪽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그럼 해당 게시물에 대해 다양한 활동이 나오는데 이때 첫 번째 동영상 저장이 있습니다. 자, 동영상 저장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존에 사용했던 새로운 컬렉션 이름 중에 가요라는 컬렉션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나중을 위해 저장 여기와 새로운 컬렉션 두 가지 항목만 있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폴더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즉, 나는 송가인 노래만 모아 놓을 거다 하신다면 여기다가 송가인 가수의 폴더 만드시고 임영웅 가수의 폴더를 따로 나는 모아 놓겠다 하면 임영웅 가수 또는 트로트라고 하셔도 되겠죠. 트로트 폴더를 만드셔서 트로트 노래만 나중에 다 모아 놓으시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렉션이라는 말은 어려우니까 폴더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더하기. 여기 보이시는 더하기를 터치. 그 다음 폴더의 이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선 보이시죠? 이곳을 터치하시면 키패드와 커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가수의 이름 또는 저처럼 해당 노래의 장르를 적어버리세요. 저는 트로트라고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상태에서 만들기 해볼게요. 만들기를 터치. 자, 저는 영상이 계속 되고 있어서 잠깐 일시정지 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만들기를 터치하시는 순간 트로트라는 저의 폴더 컬렉션이 생겼을 거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영상이 다시 보이는 상태가 되셨을 거예요. 이때 우리 폴더만 찾아가시면 언제든지 내가 방금 선택한 해당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우리 영상 2개만 넣고 직접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X자 버튼 보이시죠? X자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다음으로 또 다른 가수의 영상을 검색해 볼게요. 상단 검색창 오른쪽에 X 버튼 있죠? 자, 여기 있는 X 버튼을 터치. 그 다음 또 다른 가수의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가수의 이름을 적고 돋보기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아래쪽으로 또 해당 가수의 음악들이 들어오고요. 이때 한 음악을 터치해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상단의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동영상 저장 메뉴가 나타납니다. 동영상 저장해 볼게요. 터치하셔서 트로트, 우리 트로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때 잠깐 안내문이 지나가고요. 직접 보러 가겠습니다. 자, 뒤로 버튼 터치. 한 번 더 뒤로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 다음 설정이 나오실 때까지 뒤로. 그럼 이렇게 저처럼 홈 화면과 설정을 찾으실 수 있는 메뉴 첫 페이지로 돌아오십니다. 이때 우리들은 오른쪽 끝에 메뉴 버튼을 터치할게요.
그러면 자, 가운데 저장됨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해당 메뉴에 동그라미 빨간색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추가한 영상이 이곳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을 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터치 딱 하셔서 들어가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최근에 저장한 컨텐츠 최신 순으로 보실 수 있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폴더, 컬렉션이라고 페이스북 말하고 있는데요. 폴더별로 나누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트 컬렉션을 딱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저장해 놓았던 영상들 전체 확인 가능하시죠? 매일매일 검색하지 마시고 한 번만 검색한 다음에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럼 저처럼 여기 컬렉션만 찾아오셔도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바로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들이 처음 친구부터 그 다음 댓글 달기 활동까지 조금 더 심화해서 응용해 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을 배워보실 건데요. 바로 내 글쓰기입니다. 다른 친구들의 게시글을 읽어보니 어떠셨어요? 나도 이런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댓글도 받고 싶고 또는 호응도 얻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나도 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 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나도 글을 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좋은 정보나 아니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크게 상관없으세요. 아무거나 일단 올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간단한 내 생각 쓰기로 넘어갈게요. 현재 저장한 컬렉션은 뒤로 버튼을 한 번, 두 번, 자, 2번 눌러주셔서 바깥 공간으로 나오고 드디어 나의 글을 쓰기 위해서 프로필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물론 홈에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이나 홈 모두 내 글쓰기 메뉴가 있으세요. 저는 편하게 프로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필을 터치해서 들어왔고요. 직접 내 생각과 글을 쓰려면 아래쪽으로 손가락을 내리셔서 게시물이라는 곳을 찾아주세요. 찾으셨나요? 그러면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멘트 보이시죠? 이곳을 터치해서 내 게시물 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개 범위가 나와 있어요. 지금은 나만 보기 상태, 우리가 처음 설정하실 때 나만 보기로 해놓고 그 다음 글쓰기가 익숙해지시면 친구만 또는 전체 공개로 돌리기 약속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나만 보기 상태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특히 SNS 같은 경우에는 말 실수를 하시게 되면 누군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우더라도 캡처라는 기능이 있죠. 실제로 내가 실수한 내용을 누군가 캡처했다면 상대방이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내가 실수한 내용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글을 올리시기 전에는 나만 보기로 하시고 그 다음 확실히 이 내용이 괜찮다 하신다면 그때 공개 전환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밑으로는 이제 글을 쓰시면서 다양한 소스들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도 있고 또는 나의 기분이나 활동, 체크인은 장소입니다.
밑으로는 이제 움직이는 사진이나 또는 편지지 배경 색상들 전부 들어와 있고요. 이때 우리가 설정으로 한번 학습해 보신 친구 태그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 태그 여기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적어 볼게요. 자, 바깥 공간을 먼저 터치하셔서 글 쓰는 영역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터치하셨을 때 아래쪽에 편지지 들어오니까 이 편지지를 터치하셔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편지지를 터치 하셔서 원하시는 편지지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선생님들 지금 하고 계신 생각이나 간단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어요. 선생님들 충분히 텍스트 입력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입력 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글에 대해서 또 추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택해 볼게요.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친구 태그하기 같은 심화 글쓰기는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하실 거고요. 오늘은 간단한 생각을 빠르게 올리시는 거, 그 외에 뭐 장소라던가 기분을 표현하시는 거 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분 우리 가볼게요. 오른쪽 하단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 보시면 스마일 표시 보이시죠?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기분이나 활동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기분이나 활동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분, 두 번째로는 활동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준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행복해요 라는 스티커를 붙일 거고요. 이제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 글에 어울리는 스티커를 찾으셔서 붙여주셔야 해요. 감정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글 속에서도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슬픈 상태인데 글을 쓸 때 키읔키읔 웃는 표시를 쓰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나의 감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글을 쓰시고 나서 그 글에 대한 나의 솔직한 기분을 표시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는 나에게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해당 감정을 표시해 주셔도 되겠죠. 보시면은 굉장히 감정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에 가장 가까운 우리 기분을 터치해 주세요. 저는 행복해요 하겠습니다. 행복해요 터치. 자, 그럼 저처럼 저의 이름 오른편에 제가 방금 추가한 기분이 스티커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기분 또는 활동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분 넣었는데 별로다 하시면 다시 활동으로 들어가셔서 해당 활동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쪽 체크인도 한번 봐볼게요. 자, 만약 메뉴가 없으시다면 다시 아래쪽에 터치하셔서 메뉴 보여주시고, 또는 메뉴가 있는데 너무 좁게 나타나 있다. 그럼 윗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체크인이라는 메뉴도 볼 수 있는데요. 체크인은 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라는 글을 썼는데 해당 식당의 장소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때 체크인 장소 가져오기 메뉴를 활용해 주세요. 사용해 보겠습니다. 체크인을 터치. 그러면 당연히 페이스북에서 우리들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겠다라고 물어봐요. 이때 허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허용 버튼을 터치할게요. 그럼 내 위치를 기반으로 이렇게 추천 체크인이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이때 아래쪽에서 체크인 터치해 주셔도 되고, 없으시다면 직접 장소를 검색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광주 북구청, 지금 온라인 수업 중이니까 광주 북구청이라고 제가 검색을 할게요. 그 다음 이제 특정 장소가 나오셨다면 터치해서 이렇게 추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체크인 위치를 추가했더니 저의 이름 오른편에 똑같이 장소가 추가되었네요. 지금은 나만 보기 상태인데 우리가 공개글로 게시하게 되면 내 글을 읽는 사람들도 내가 어떤 장소를 넣어놨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게시해 볼게요. 자, 게시 버튼을 터치. 그럼 이때 게시물이 공유되었습니다 라는 말 뜻이죠? 놀라지 마세요. 일단 올라가면 공유라는 표현을 쓰고요. 실제로 내 게시물은 현재 나만 보기 상태인 겁니다. 여기 보면 자물쇠 모양이잖아요. 나만 보기를 자물쇠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내용을 딱 읽어보시고 괜찮다, 이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좋다 하신다면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메뉴를 누르세요. 누르셨나요? 그럼 이때 내용을 고치시고 싶으실 때에는 수정, 내용을 삭제하고 싶으실 때에는 삭제, 또 봤더니 내용이 괜찮아요. 그러면 공개 범위 수정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나만 보기에서 친구만 또는 전체 공개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나만 보기를 그대로 유지할게요. 선생님들 중에서 친구에게 공개하고 싶으시다면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해당 범위를 터치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터치하셨다면요. 뒤로 버튼만 눌러주세요. 자, 뒤로 버튼을 누르셔도 따로 저장이나 확인하실 필요 없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조금 더 내가 쓴 게시물 관리하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시글 오른편에 더보기 버튼을 다시 눌러주세요. 자, 오른편에 더보기 버튼입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갈게요. 게시물 저장, 우리가 아까 동영상 저장해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컨텐츠든 간에 게시물을 저장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냥 쓴 텍스트 있죠? 그것도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게시물 수정.
우리가 내용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더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더할 내용에 대해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공개 범위는 방금 보셨고 바로 여기 프로필에서 숨기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프로필이라는 것은 내 방을 의미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내가 생각을 올리거나 또는 내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곳, 프로필에서 숨겨지는데요. 이때 아래쪽에 상세 설명을 보세요. 저의 타임라인 외에는 이 게시물이 표기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프로필에서 숨긴다고 해서 내 친구들에게 전달된 공유된 게시글까지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 봤잖아요. 그래서 숨기기를 누른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을 같이 숨겨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 거 프로필 내에서 이 생각이나 이 글, 이 게시글이 말 그대로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또 밑에 봐볼게요. 이 게시물에 대한 알림 해제. 현재 제가 페이스북 수업이 너무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게시물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보고 여기 와가지고 댓글을 달 수 있겠죠? 나도 페이스북 수업 듣고 싶어. 아니면 정말 재미있다니 나도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반응들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반응을 할 때마다 제 거 페이스북으로 알림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친구들이 나한테 댓글 달아주는 건 좋은데 그 알림은 받고 싶지 않다 하실 때 그때는 바로 알림 해제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에는 친구들이 알림을 달아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알림만 올리지 않는 거지 댓글은 계속 달리는 겁니다. 실제로 알림은 어떤 식으로 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스북 알림은 무조건 네 번째 종 모양 버튼 알림 항목에 들어가셨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나의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는지 알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터치하시게 되면 해당 사람이 달아놓은 댓글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죠. 알림은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좋긴 한데 너무 알림이 많을 때는 사실 지장이 가거든요. 일상생활에.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올리기 전에 꼭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글이 아니시라면 알림을 해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에 페이스북을 사용하셔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즉, 홍보나 마케팅 또는 판매 목적이시라면 알림을 절대 해제하지 마세요. 우리 페이스북 직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거래의 품목을 내가 써서 올려요. 사과 10kg에 5만 원. 그러면 댓글로 저도 주문할게요 라고 주문자가 직접 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이제 입금 계좌 알려주셔서 계좌로 이체 받으셔서 해당 주소로 나의 사과를 배송해 주시면 되겠죠. 직거래할 때는 댓글로 많이 하니까 꼭 비즈니스 목적이신 분들은 알림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배우실 내용을 마치겠고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친구. 자, 친구에서 누군가 나에게 먼저 친구 요청을 했어요. 이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부 받아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친구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친구의 프로필을 다시 들어가셔서 미리 다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는 방법에는 꼭 그 사람과 내가 친구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친구 요청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 친구 추가를 먼저 누르지 마시고
먼저 프로필을 들어가서 검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이면 친구 추가, 믿지 못하겠다 하신다면 삭제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광주 맛집이라는 컨텐츠를 검색해 보셨죠. 그래서 해당 컨텐츠 중에 다른 사람과 꼭 가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 하신다면 댓글을 다셨는데 그냥 달지 않고 우리 뭘 이용하셨죠? 맞습니다. 골뱅이라고도 부르는 기호를 사용했어요. 기호를 넣자마자 이렇게 내 친구 목록이 전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목록들 중에 내가 가고 싶은 친구 있다면 터치해서 해당 친구를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이 친구의 페이스북으로 알림이 들어갑니다. 이때 이 친구가 그 알림을 보고 한 번만 탁 터치하시게 되면 곧바로 지금 강주 맛집에 여기 이 컨텐츠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뭐 광주 양산동에 정말 맛있는 고깃집이 있는데 이런 말 전혀 없이 여기 가자 사진을 보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 반드시 비행기 보내기 버튼까지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찾는 정보들 보시다가 너무 좋으면 저장하실 수 있다고 했죠. 저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컨텐츠를 따로 검색하셔서 찾으셔도 되고 저는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해당 영상을 골랐다. 그럼 오른편에 더보기를 터치. 더보기 터치하셨을 때 첫 번째 저장 메뉴 나타납니다. 저장 메뉴를 다시 한번 선택. 이때 나의 폴더 개념의 컬렉션들 있거든요. 그러면 주제에 알맞는 컬렉션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저장됨이라는 안내가 뜨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맞습니다. 메뉴 설정에 저장됨이라는 항목에 해당 컨텐츠가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의 프로필에서 글쓰기 처음으로 해보셨는데요. 오늘은 단순하게 생각 텍스트 쓰기 해보셨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유할 만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금요일 수업이어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튜브를 찾아주세요.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유튜브 찾으셔서 터치입니다. 이때 광주 북구청 정보화 교육 채널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검색을 사용하겠습니다. 검색을 터치하시고 광주 북구청 정보화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때 아래쪽에 검색 결과 뜨시면 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구청 정보화 교육 채널이 나타나셨을 거고요. 이때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 중에 정보 메뉴 있습니다. 정보 메뉴를 선택.
그 다음 하단 설문조사. 하단 설문조사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때 저처럼 연결 프로그램 뜨신 선생님들은 삼성인터넷이나 크롬, 네이버 다음 중에 편하신 브라우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저처럼 11월 정보화 교육으로 바로 넘어오게 되시고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어보시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세요. 마지막 9번은 직접 의견을 적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요청사항 있으시면 이곳에 적어주시고 설문 참여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만 설문조사를 마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꼭 마지막까지 적으시고 완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